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지구촌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어제 제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소개했는데요. 예. 오늘은 다른 의미로 백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를 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 불평등과 관련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난 5월 미국의 지지 표명으로 기대감이 커졌지만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는 여태껏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만약 제약회사들이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나라 기업들도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고 복제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됐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지난 5월 제약회사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한시적 특허 포기 방안을 지지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주 열렸던 세계무역기구 회의에서도 일부 유럽 국가들과 제약회사들의 반대 때문에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백신을 만드는 그 제약회사가 얼마 없는데, 네. 이 회사들이 그 전 세계 인구를 다 이렇게 감당하기에는 또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네. 이 제약회사의 이 지재권을 지키기 위한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완벽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이 지재권 면제가 또 필요해 보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백신 회사들이 내세우는 지재권 면제 반대 이유는 다른 회사의 기술 이전을 해도 실제 생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생산 회사들이 생산량을 늘려서 저소득 국가에 공급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저소득 국가에 대한 제약사의 백신 공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이 모더나의 경우 세계의 코로나19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인 국제기구 코백스에 약속한 3,400만 회분 중 지금까지 단 1회분도 보내지 않았고요. 이 백신 값도 천차만별로 태국과 콜롬비아 등에는 미국의 2배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여기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도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소득 국가에게는 그림의 떡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 거브러예수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접종 확대 추세에 대해 비도덕적이고 불공정하다면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대륙의 접종률 부진에 대해서 한 대륙을 통째로 무시해서는 팬데믹을 막아낼 수 없다면서 이 대륙에서는 다른 방역 수단을 생산할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듯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선진국에서 2차 접종에 이어서 추가 접종까지 백신을 독식하는 것이 전 세계 팬데믹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WHO는 그동안 추가 접종 확대에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왔었는데요.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베트남과 태국에 백신 157만 회분을 제공을 했군요. 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또 싱가포르 등은 이미 동남아 국가에 막대한 양의 백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추가 접종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베트남에 110만 회분, 또 태국에는 47만 회분을 제공합니다. 우리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두 나라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태국은 국민의 33%, 또 베트남은 16%만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 게다가 베트남에는 15만여 명이 있고 또 태국에는 18,000여 명의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의 교민들 상당수가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행히 두 나라 모두 우리 정부가 제공한 백신을 우리 교민들에게도 자국민과 차별 없이 제공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브라질 소식인데요. 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고발당했습니다. 이 아, ICC는 전쟁 및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설립이 됐고요. 아,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브라질 뉴스 포털 UOL에 따르면요. 생태학자와 과학자 또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올라이즈라는 단체가 이날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ICC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과학자와 국제법률가들이 작성한 284페이지 분량의 고발장에서 이들은 우익 민족주의자 대통령이 전개한 집단 살림 파괴는 브라질과 전 세계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며 브라질 안팎에서 진행 중인 인도의 반환죄를 입증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어 즉각적인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걸 정리하자면 아마존 산림 파괴가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켜 기온 상승을 불러왔고 또 전 아, 세계적으로 18만 명 이상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예. 앞서 6월 역시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자료를 인용해서 이 보우소나르 정부 들어 지금까지 2년 9개월 동안 브라질에 속한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이전 기간보다 74%나 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올라이즈 설립자 요하네스 베제파는 자연에 대한 범죄는 인류에 대한 범죄며 또 보우소나르의 행동은 전 세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최고 수준의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예. AFP 통신 역시 이번 소송은 산림 손실이 보편적 인류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ICC에 고발된 건 이번이 벌써 6번째인데요. 네. 이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이전에도 아마존 벌채 과정에서 브라질의 원주민들의 터전을 파괴하고 집단 학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ICC에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ICC에 제기된 모든 고발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일종의 상징적 소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향후 전 세계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향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리겠다는 경고 신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의 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고발당한 것보다도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일본 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저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돼야지. 그렇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됐죠. 예, 이게 좀 고발할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일단 뭐 알겠습니다. 브라질 대통령도 고발되는데 일본 총리도 좀 어떻게 좀 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고요.